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오늘부터 아, 중독에는 물질 중독, 행동 중독이 있죠. 그 중에 물질 중독 한 가지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한 가지 각자 한 개씩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 중독 중에 약물 중독, 마약이라고 하죠. 마약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어딕션이죠. 드럭 어딕션. 자, 약물 중독 혹은 마약 중독이 뭐냐? 약물이나 식약품, 식물에 의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중독인 마약 중독은 우선 식물에서 채집되는 것과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약은 식물에서 채집되는 것이 하나 있고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식물은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코카인이 나오는 코카나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식물 중에는 코카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잎을 채집하여 축출해서 만드는 각성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코카인이 인체 활력소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독성이 매우 강해서 양을 초과하거나 남용하면 바로 중독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분명히 코카인이 좋기는 한데 이걸 조금 과하게 하면 바로 코카인 중독, 마약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지 안 좋은데 중독이 되진 않겠죠. 아편이 또 있는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식물의 덜 익은 열매의 흠집을 내어서 나오는 액을 모아서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약품인데 주로 아편은 뭐 나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이거는 병사들이 항상 갖고 다닙니다. 몰핀 있죠. 그래서 몰핀 주사를 하죠. 어떤 위급 상황에는. 그래서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또 기타 다양하게 제조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치 중진계에 작용하여서 각성 효과가 탁월하다 보니까 마취의 성향을 탐닉하는 사람들에 의해 중독 현상들이 초래하니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몰핀 주사가 사람을 굉장히 붕 뜨게 하고 고통을 잊게 하고 뭐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 몰핀 주사에 의한 중독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편은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전쟁도 아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이 특히 영국이 뭐 중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쓴 방법이 아편을 대량으로 뿌린 거니까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편도 마찬가지로 약품으로도 쓰이지만 이것을 조금 과하게 사용하면 중독 현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로인 또 많이 들어보셨죠? 헤로인은 아편의 마취 성분을 극대화시킨 대표적인 마약인데요. 지구촌의 마약 중독자들은 거의가 이 헤로인을 사용하는데 가격에 비해 마취 상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인 주사 이것도 가격은 싼데 마취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적은 돈으로 싼
값싼 그 돈으로 뭐 마취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헤로인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중독 현상 때문에 범죄급에 해당시켜 처벌하고 있지만 쉽게 돈을 버는 인간들과 약에 취했기를 원하는 인간들 사이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로인이 있겠습니다. LSD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엑스터시 이런 것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LSD로 알려진 약품은 마취 성분만을 극대화시켜서 제조한 것인데 찾는 이들과 만드는 이들이 공존하고 있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성에 심각한 휴유증을 유발해 폐인으로 만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필로폰으로 알려진 마약이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일부 젊은층들이 이용하는 엑스터시라는 환각에 뛰어난 약물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마약도 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 옛날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마초가 있죠.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한 대마라는 식물 채집에 나오는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각조로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의 호기심에 발을 들어놓고 있는데요. 대마보다는 다르면 담배도 역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대마초와 담배만 보더라도 사실 담배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 대마초는 그 환각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담배도 있지만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담배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또 담배 사실 1,000원에서 갑자기 뭐 5,000원을 올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가격 올리면 뭐 안 살 거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죠. 중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사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엄청난 세금이죠. 국가가 어떻게 보면 마약 장사를 하는 거죠. 국가가. 사실 참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가면 내가 뭐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볼 일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면 막 그 담배 가게에 있는 그림들 막 붙여놓고 사실 보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나는 싫거든요. 그걸 좀 안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왜 이를 붙여놨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 좀 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담배 가게다가 그러한 뭐 굉장히 뭐 별의별 뭐 그런 사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그 담배 가게 그러한 사진들을 보면서도 담배를 사는 이유가 그 중독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담배 중독 때문에 곧바로 죽는 건 아니니까 또 담배 중독 때문에 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제 용인되고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중독 그리고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큰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뭐 용인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담배도 사실 이게 네, 사실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 또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끄러운 우유 주사를 프로포폴 주사가 있죠.
새로운 마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면 마취제로 개발된 용도의 의약품이었어요. 사실 마약은 옛날에는 다 의약품이었습니다. 약품이었어요. 근데 그 의약품인데 이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약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사실 약이었어요. 모든 옛날에 고대에 보면 이것도 이제 프로포폴 주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처방을 다루는 의사들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검사를 핑계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자주 마취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독 환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 주사,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포폴 주사. 자, 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물 중독은, 자, 여러분, 약물 중독은 극도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에 의한 도피처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파괴되고 중추신경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뇌세포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중독은 뇌와 관련된, 중추신경계도 관련된, 특히 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현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거나 펼쳐진 현실의 도피에 의한 지나친 집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약의 효과에 얻어진 각성 상태로 뭔가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약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현실 도피, 두 번째가 어떤 약을 쓰다 보니까 그 약에 의한 각성 효과, 그한 상태 때문에 점점 더 그런 것을 더 체험하고 싶어서 중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약이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마약이 위험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 남용에 따른 중독 현상은 코를 통해 흡입하거나, 뭐 나도 해본 적은 없지만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죠. 코를 이렇게 타면 코를 통해 흡입하거나, 입의 구강을 통하여 흡입하거나, 또 근육이나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거나, 또 마시거나 정제로서 먹거나 하는 방법으로 심신을 나른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민감했던 신경들을 둔감하게 저하시키며 신경계통의 마취를 통한 환각정세를 일으켜서 꿈속에 그렸던 것들을 체험하고 성취하다 보니 그 종을 더 찾게 되고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 투약 횟수와 수량을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계통은 더욱 둔감하게 되고 상습된 투약을 불러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를 통해서 흡입하거나 입의 구강을 통해서 하거나 근육이나 혈관에 주사를 통하거나 마시거나 정제 알약으로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을 통해서 주사로 마시거나 정제 알약으로, 이 말이죠. 이러한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중추신경계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둔감하게 되다 보니까 뭐 붕붕 떠 날아다니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야기 되어지는데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현실을 워낙 힘들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을 점점 더 이제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는 거죠. 뭐 만약 멈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죽는 거죠.
마약이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죽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뭐 똑바로 못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사람의 신경계를 자극하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죽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상담 프로그램 모습들이 있는데 미국의 마약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출처는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 이제 미국에 있는 이렇게 이름합니다. abuse가 남용이라는 뜻이고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정신건강 서비스 administration, 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보시면 이런 거 상담하고 아편, 코카인, 진정제, 마약 여기 보시면 보세요. 상담 효과성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작은 효과, 중간 효과, 작은 효과. 마약에 대해서 상담 효과가 아주 작다. 아주 작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는 여기 또 마약 전반 정도 대마초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어떤 굉장히 뭔가 큰 그런 게 없어요. 볼티모어 시티 드럭 트리트먼트 카운트 코트에서 또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마초 중도 중간 이게 다 각각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아편주도 대마초도 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보시면 큰 효과, 중간 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아주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상담 매뉴얼 배포 여부를 보시면 알려진 바 없고 무료 매뉴얼, 이건 무료 매뉴얼 배포하고 알려진 바 없고 또 무료 매뉴얼 상담료 비용 요구, 무료 매뉴얼 상담료 비용 요구 알려진 바 없고 체크가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도 사실 정확한 매뉴얼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는,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이 마약 중독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상담 프로그램과 상담 효과의 검증, 또 효과성의 크기, 또 매뉴얼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하, 마약은 시작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마약은 이게 상담으로 뭔가 마약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사실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상담만으로 이상심리학만 하더라도 상담만으로 이상심리학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여러분 그런 그 이상한 행동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상담 배울 때 이상심리학 배울 때 이제 교수님이 각각의 약물 정도 같은 마약 정도만 하더라도 쭉 설명하고 이거는 상담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모든 중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한 3분의 2 정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10주차 정도 됐겠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아니, 교수님, 지금까지 내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 이상실명은 여러 가지 질병들,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하시고 다 상담 별 효과가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거 왜 배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상담만으로는 되게 효과가 되게 어렵고, 약물치료와 함께 더불어 상담이 이제, 역할을 할 때, 그게 보조적 역할이든 주 역할이든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효과성은 이제 꽤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 중독을 상담만으로 치료한다? 이거는 뭐 거의 사실 어렵고요. 어떤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병원 치료와 함께 가면서 이제 상담을 병행할 때 꽤 효과를, 그래도 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담만 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한 20, 3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20, 30%의 효과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힘의 어떤 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힘의 균형에서 20, 30%가 도움이 왔을 때, 그게 상담이죠. 도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20, 30%만 사실 도움이 와도 확 이길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에 의해서만 뭔가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도움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또 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서 이게 중독이 상담으로만 참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병원 치료와 함께 더불어서 되어졌을 때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것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